어떻게 보면은 올해 초에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 상생 랠리 가도가 조금 더 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보다 조금 더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네. 지금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꽤 오래됐네요. 12월 초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미국의 나스닥 지수 기술주들이 흔들리면서 또 우리나라와 직결된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템이 반도체죠. 반도체 업황 정점론이 대두가 되면서 우리 증시가 흔들렸고요. 11월 초, 11월 2일부터입니다. 최근까지 코스피는 여타 시장들은 나쁘지 않은 가운데 코스피가 유독 현재 부진한 모습으로 그 한 달 남짓한 그 사이에 약 4% 가까운 지수 약세,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조정폭이 4%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 공백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코스닥이 메꿔줬죠.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11월 초 대비 코스닥은 9.8%, 전 세계 주요국 시장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갔습니다. 9.8%. 11월 말에는 저점 대비 최고치일 때 저점 대비 15.7%라 무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사이에 한 이상 급등할 정도 수준으로 치솟아 올라간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 약간 그 열기가 식어서 현재 지금 상승폭의 상당 부분 거의 40% 정도를 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에 비해서 약 9.8%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그 열기는 다소 식긴 했지만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판단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참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사이에 현재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우리 증시의 그러한 현재 시장별 차이나 전체적인 시기적인 어떠한 변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특히 미국 시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같은 기간 동안 다우지수는 탄탄하게 3.7%나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좀 흔들렸습니다만은 그래도 뒤에 쫓아오면서 2.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와는 좀 대별되는 모습이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왜 그런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우리 증시가 왜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진했느냐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일단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현재 반도체 업황 정점론이 끊임없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 2위 종목에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직까지 그 악재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원화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내년까지도 원화 강세 추이가 지속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수급상 도움이 될지라도 수출과 관련돼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나 또 해당 기업의 채산성에 상당한 현재 문제를 현재 지금 경쟁력이나 채산성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주들이 그것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그러한 지금 입장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중국 문제인데요. 현재 중국의 기업 부채나 또는 현재 국가 부채 등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식했는지 지금 현재 중국 시진핑 제2기를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현재 부채 축소와 관련된 금융 규제 쪽으로 그런 모드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중국 상하이 지수도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나라 증시에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설명됐던 계절성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각계 외국계 펀드도 그렇고요. 국내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익 실현을 하는 측면, 또 전체적으로 IT에 쏠려 있었던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했다는 것도 수급상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드세죠.
지난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3일부터 특히 반도체 정점론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외국인들 매도가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오늘까지 현재 지금 채 3주가 지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전일까지 그 사이 약 2조 5천억,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2조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거의 3조에 가까운 정도로 매도한 규모라고 한다면 연간 최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장 강력한 매도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매도 강도로 외국인들이 최근 3주 동안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건데요. 그 약 2조 8천억 정도 매도 중에서 삼성전자의 매도가 가장 큽니다. 1조 6천억 정도 되고요. 또 SK 하이닉스 등 매도도 작지 않습니다. 2,400억 원 정도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역시 반도체 업황 정점론과 상당히 밀접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한 이유에는 뭐 반도체 정점론도 있겠지만 최근 지정학적 문제도 좀 있었죠. 북한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루설단 문제도 좀 작용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언급됐던 금리와 관련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신흥국에 대한 최소한의 글로벌 자금의 경계 이런 것도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도를 한다지만 이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도체 때문에 조금 더 규모가 크긴 하지만 전체로 보더라도 현재 신흥국에 대해서 글로벌 선진국 자금이 일부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글로징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약 3억 불 정도 순유출됐다는 것에서 그 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약간 부담이 되는 것은 미국의 세제 개편과 또 한 가지는 해외 기업을 미국에 다시 환류시키는 그러한 정책, 리쇼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현재 이머징 마켓의 어떤 변수, 부담도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친기업 정책으로 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바깥으로 해외로 빠져나가 있던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현재 환류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는 것이죠.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놨던 잉여금 1조 4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나 된다고 하죠. 그런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 특히 중국에도 자금이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등이 전반적으로 악재로 특히 신흥국 그중에서도 반도체 비중이 큰 한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이 되고 외국인들 매도를 유발시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그런 악재다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그 전망과 함께 같이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앞선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미국, 중국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아주 탄탄하게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못지않게 GDP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GDP 잠정치가 1.5% 전분기 대비입니다. 연율로 따졌을 때 거의 3.2 내지 3.5 또는 그 이상 나왔을 때 아주 좋은 호조세고요. 또 그 외에 우리나라 각계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하죠. 현재 지금 상장 기업들의 현재 이번 4분기 영업이익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로도 50% 넘을 것으로 이 점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현재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제방 기업들의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 또 주주 친화 정책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 현재 지금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 등이 작용이 될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빠르면 다음 주 아마도 금리 인상이 결정이 돼서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빠르면 다음 주 중에 그를 빌미 삼아서 외국인들이 내년 초를 보고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요. 늦어도 금년 한 해를 다 보내고 난 내년 초 1월 달 초부터 외국인들이 연말 부담이나 또는 반도체 정점론에 대한 그런 부담을 어느 정도 딛고 적극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관점. 양쪽을 보면서 시장을 보고 그에 따라서 코스닥이냐 코스피냐의 갈림길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